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사람들, 바로 소방관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대형 화재나 특수재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9 특수구조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충남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가 10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김영승 충남 119 항공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특수구조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특수구조단은 특수한 상황 속에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인 화재보다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장, 네. 그리고 원전 폭발과 같은 방사선 누출 사고 현장, 그리고 독가스 테러 등의 화재 예방 오염 등의 대형 재난 속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119 특수구조단은 현장 지원팀, 기동대, 항공구조대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19 항공구조대는 조종사, 네.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네. 16명이 3조 1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인 화재보다 더욱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특수구조단 내에서 119 항공대를 또 이끌고 계신 거죠. 그럼 언제부터 이 항공대를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네. 2022년 1월 현재까지 28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년간 항공구조대원으로 실제 생활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다른 현업부서와 소방본부에서 행정 업무를 하다가 네. 작년 7월에 항공대장으로 임명되어 두 번째 항공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특수구조단에는 처음에 어떻게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네, 화재, 산화, 순환, 각종 생활 사고에서 다친 사람을 구조하는 여러 경험 중에 가장 일선에서 그리고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네. 제일 먼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일에 매료되어서 네. 특수구조단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가장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 하늘 위의 구조대로서 또 어려운 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역할일 것 같은데 이 충남 119 항공대가 10년 동안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고요? 네. 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충남 119 항공대는 과거 2011년 3월 서산 가야산 산불 화재 중에 네. 헬기 사고로 동료 항공대원을 먼저 보내야 했던 슬픈 사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이후 지금의 신형 소방 헬기를 다시 도입하면서부터 10년간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1637시간 39만 2880km의 거리를 비행했는데요. 네. 이를 환산하면 지구를 10바퀴 돌거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490번 넘게 왕복한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 3월 가야산 산불 진화 작업 중 발생했던 추락사고의 아픔을 딛고 네.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뤄낸 뜻깊은 성과여서 네.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00년 1월 첫 임무를 시작한 항공대는 그동안 외연도 등 서해에 산재한 섬마을로의 원거리 해상 비행을 했고, 그리고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촬영 산맥을 넘나드는 네. 고난도 산악 비행에 이르기까지 네. 총 2,450회 출동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2011년, 지난 2011년에 이제 아픔이 있었지만 또 네. 이제 재정비해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인 것 같은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400회 넘게 출동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항공대가 출동을 하는 거고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와 대응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항공대 출동은 등산 중 사고를 당한 등산객 구조, 육상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유인 도서 또는 무인도 등 도서 지역 출동, 네. 그리고 해상에서 발생한 환자, 그리고 대형 사고로 인한 다수 사상자, 환자 이송, 네. 심정지 등 중증 응급 환자, 네. 장기 이식 환자의 장기 이송,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이송, 네.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지원, 고층 및 대형 화재, 산림 화재 진화에 출동을 하고요. 네. 현장에서 대응 활동은 산악 및 순환, 고층 건물 화재가 발생하고 하면 네. 헬기가 이제 착륙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헬기에 장착된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다친 환자를 헬기 동체 내로 끌어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심정지 환자 이런 환자는 응급처치를 위해 구조 구급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산불 진화를 위해 물을 담을 수 있는 반비바켓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 소방 항공대에서는 다양한 소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갔는데 이제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산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착륙하지 않고 헬기에서 바로 네. 이제 구조를 하는 건데 이 소방 헬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 실제로 얼마나 이동 시간이 걸리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충남 119 항공대는 태안군 한서대학교 태안 캠퍼스 비행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제일 먼 거리인 금산군이 약 35분 소요되는데요. 네. 이외의 지역은 평균 15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동 간 시간적 편차가 있다 보니 이제 향후에 청양에 건립 중인 충남 소방 복합 시설로 네. 항공대가 이전하게 되면 모든 지역이 약 15에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네.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고품격 소방 항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일단 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 거리, 한서대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금산군은 3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양에 소방 복합 시설이 건립이 되면 이제 모든 지역이 한 10분, 20분 네. 내외로 이제 출동이 가능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10분, 20분 내외면은 이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출동 이제 사건 뭐 사고 현장에 골든 타임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골든 타임은? 대부분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7분 도착률이라고 해서 네. 7분 내에 도착해야 이게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 도가 또 화재 같은 경우 저희 소방차가 출동해서 네. 하는 경우는 대부분 7분 내에 도착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도단위에서는 현재 1위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그 출동률에 네. 상당한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항공대장으로서 또 이 10년 무사고 비행이 굉장히 또 남다른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소회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도 2019년 독도 소방헬기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네네. 기중한 여러 인명이 순직한 참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네. 그 독도 현장에 우리 충남 항공대가 약 한 달여간 해상 수색 구조를 위해 네. 우리나라 최서쪽 끝에서 최동쪽 끝까지 출동을 나갔었습니다. 네. 항공사고는 아주 가벼운 문제라고 해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특수한 활동이기 때문에 10년간 무사고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네.
앞으로도 항공대 무사고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사고라는 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0년간 단 한 건의 결점 없이 항공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우리 항공대원들이 자랑스럽고요. 네. 항공대장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항공안전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는데, 자, 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좀 보시나요? 네, 매년 소방청에서 항공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전국 시도 항공대 안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항공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부터 해서 위험 관리와 운항 절차, 그리고 준수 사항, 비행 기량 평가와 정비 유지 관리 사항, 네. 그리고 교육 훈련과 성과 여러 방면에서 점검하고 네. 평가를 하는데 네. 저희 항공대가 이런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 항목이 지금 대충 들어봐도 굉장히 많고 네. 지금 세심하게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전국 1등을 달성을 했어요. 뭐 앞서 10년 무사고 비행도 달성을 했지만 대장님으로서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항공대원 모두의 안전 팀워크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라서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무사고 항공대 전통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기 위해서 책임감이 더 많이 들고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요. 지금 앞서 한 28년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뭐 모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셨겠죠. 다하고 계실 텐데 혹시나 뭐 지금까지 좀 이렇게 사건 사고 현장에서 출동을 해오시면서 좀 기억에 특별히 좀 남는 현장이나 뭐 사고가 있을까요? 저희가 무수한 뭐 출동 현장을 많이 가는데 네.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많은 사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계룡산 신성봉 인근 추락사고 현장에서 절벽과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악조건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극적으로 부상자를 구조하고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했던 기억과 네. 그리고 매우 아팠을 텐데도 울거나 보채지도 않았던 3살 어린이 화상 환자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도 떠오르고요. 네. 그리고 2019년 10월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도 급파되어 한 달 가까이 해상 실종자 수색과 수색 인력, 이송 지원 임무를 수행했던 게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제 많은 사건, 사고 현장들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룡산 신성봉 인근에서 추락 사고 발생했을 때 지금 절벽과 송전탑 사이에서 호이스트를 이제 내려서 구조를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따로 착륙하지 않고 헬기에서 바로 구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어. 상황이 어땠는지? 주변은 절벽이었고 송전탑 같은 게 이제 많이 있고 하면 네. 또 전선이 고압볼트 네. 전선이 또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를 하다 보면 이제 바람도 불고 뭐 기상 여건에 따라서 네. 또 조종사의 잠깐의 집중력이 흐트러짐에 따라서 네. 옆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 로터가 그 송전탑에 부딪히면 그냥 헬기가 바로 추락할 할 수 수도 있는 있는. 상황도 네. 발생하고요. 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사히 지금 네. 구조를 마친 건데, 와, 정말 들을수록 저도 막 아찔한데, 또 그런 상황들을 또 다 이렇게 해결하고 구조를 작업을 다 이렇게 완수했다라는 말씀을 또 들으니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한데, 현장에서 참 겪는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때요? 맞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이렇게 가장 어려우세요?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산 정상에서 구조대기를 애타게 저희 헬기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급박한 상황에서 제일 변수가 많은 것은 이제 출동하다 보면 네. 급변하는 기상 때문에 기상이 악화돼 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좀 늦게 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출동이 조금 있는데요. 지체되는. 네. 예. 그래서 갑자기 기상이 안 좋아져서 네.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아. 구름 같은 게 갑자기 밀려올 수 있고 그리고 해상 비행할 때는 이제 해무라고 있습니다. 네. 해무가 또 갑자기 밀려와서 시야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그 현장까지 가질 못하고 탈출을 해서 다시 헬기가 있는 네. 그 비행장으로 다시 와야 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산악구조시 헬기가 이제 또 제자리 비행을 해야 이제 구조를 하는데 네. 산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헬기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요. 네.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현재 저희 대원들이 이제 너무 잘해요. 베테랑이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네. 최대한 잘하려고 출동해서 무조건 구조하려고 네. 하는 마음들이 다 있고 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상 상황은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응하기도 참 어려운데, 뭐 이렇게 대원들의 지금 역량도 참 중요해요. 지금 뭐 베테랑이시라고 다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신속하고 또 이렇게 잘 대응하고 출동할 수 있게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잘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지 개선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안 한서대학교 태안 네. 비행장에 임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열악한데 올해부터 청양군 비봉면에 네. 건립 중인 충남 소방복합시설에 지신 헬기 경락고를 갖춘 항공대 신청사를 건축하기 위해 네. 지난해 12월 27일 기공식에 양승조 도지사님, 김명선 도의회 의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시설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으며 헬기 추가 도입이 네. 완료되면 2대의 소방 헬기가 365일 출동 공백 없이 네. 도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365일 출동 공백 없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좀 갖춰질 수 있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우리 충남 119 항공대 뭐 계획이나 뭐 가장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 3년간 230억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 중형 소방 헬기 한 대 추가 도입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 대의 소방 헬기를 운영하면서 정비하는 시간 동안 출동 공백이 발생했었는데 네네. 헬기 추가 도입이 완료되면 도내 모든 지역에 365일 공백 없이 네. 2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소방 항공 시스템을 갖추는데 네.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응원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헬기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희가 출동하는 이유는 대부분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네. 내 가족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장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이나 사고 현장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응원과 관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